네, 이제 구조 설계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 구조를 얘기할 때 그 지위, 그 조직 내 구성원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역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 이게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로 생성 GPT에서 가져와 봤어요.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구조 설계 부분. 그러니까 이 조직 구조 설계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조직 구조 설계를 왜 하냐? 그게 결국은 조직의 변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변화가 여기 나오지만은 조직 변화의 대상이 뭡니까? 결국 조직의 구조 설계에 있는 것을 그 하나를 변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으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여기 나오죠. 사용하는 기술, 여기 그런 것들, 유비쿼터스,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조직 구조의 설계, 이 부분과 사람을 바꾸고, 그렇죠? 사람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그 기술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죠, 다.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콤팩트하게 좀 만들어 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흔히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조직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조직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전체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위, 그 사람의 CEO를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여기는 지위가 있고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있죠. 이것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고 상호작용하고 어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위, 역할, 권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누가 보고하고 누가 보고받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조직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설계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조직 구조 설계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직 구조 설계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조직도를 보면 그 현재와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됐는가, 이런 것들 한꺼번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컨대, 자, 조직 면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현재, 이제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보면, 질병관리, 그러면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였다가, 현재는 청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그 전에는 단일 차관 하나 뒀는데 보건복지부를 복수차관으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조직도를 보면서, 조직 구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변화를 시켰지? 조직 개편을 왜 했지? 이유가 뭐지? 그래서 그 가치가 뭐고,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가져오려고 하지?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능적인, 그 운영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에 변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유추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 발전의 그 전략적인 그런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 구조의 우리가 핵심 요소들을 데프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조직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요소와 맞물려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직 구조를 보면 거기에 그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그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 권력이 있으니까 그 지위가 있는 것이고, 지위와 보고 체계가 있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부서 내 개인이 그 그룹화가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그룹화 시켜주는 부분도 역할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체를 묶어주는 조직 요소 간 연계, 조정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평적 조정, 뭐 수직적 조정, 그 다음에 통제하는 메커니즘, 뭐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권력 체제 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조직은 결국은 권한과 그 책임, 보고 체계, 이러한 어떤 권력적인 부분들과 어떻게 상호 배분이 되고 조정되고 통제되는가, 이거를 결정하는 그 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뭐 세분화, 권한, 수직적 위계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평적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수평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평적으로 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더욱더 세분화가 되겠죠. 더 분화가 되겠죠. 그러나 수직적 위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피라미드 보면은 수직적으로 위계화 돼 있잖아요. 하이라키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조직 구조가 어떻구나. 이거는 의사소통이 어떤 정도고, 그 다음에 분권화 정도가 어떻게 돼 있으며, 자율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학습 조직화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학습 조직화가 잘 돼 있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분권화 정도의 수평적 세분화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자, 레인리는 이제 이런 조직 구조 유형들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합니다. 조직 구조가 결국은 그 컴플렉시티, 복잡성과 그리고 공식화, 포멀라이제이션, 공식화, 그리고 이 집중화냐 분권화냐, 이것에 따라서 조직 구조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레드 테이프와 그린 테이프라고 하는데, 이제 그린 테이프는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좋은 의미로 좋은 규정, 좋은 룰, 뭐 좋은 법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레드는 그 반대 이미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조직 구조 설계는 결국 그래서 왜 조직 구조 설계가 중요하냐, 의의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조직 구조 설계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직 설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큰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매크로한 시각이에요. 그러면 조직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러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요 마이크로하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굉장히 적합한 조직 구조를 디자인하고 그 완성체로 구축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봐야겠죠. 조직 구조 설계는. 그래서 조직 내에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과업, 책임, 권한, 권력 관계,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특수성, 이런 것 등을 다 고려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적합한 걸 찾아가는 거죠. 그런 데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조직 구조 설계는 그럼 어떤 것들이었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순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관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기계적 관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기계적 관료, 그 다음에 유기적
관료 조직,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문적 관료, 그다음에 특별 임시 어드호크라시라고 그러죠. 특별 임시 조직체. 그다음에 이제 그 부서화 형태, 디비저널라이즈 폼 형태. 이런 것이 이제 조직 구조 설계 유형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대안적인 조직 구조 설계, 최근에 대안적 기술의 애자일 조직이 나오고요. 홀로크라시가 나오고, 우리 배웠죠? 가상 조직이나 무경제 조직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로 조직 설계를 하고 있어요. 자, 애자일은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 이제, 애자일 조직은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스타에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데, 인력, 그 다음에 과정, 구조, 전략, 그 다음에 공학적 요소, 이런 것들이 좀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혼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애자일이에요. 그래서 고객과 PM과 PMO라고 하는데, 이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유동적인 자원이 있어야 돼요. 왜? 빠른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러면서도 굉장히 수평적이면서 유기적인 조직체를 가져줘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애자일 조직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홀로크라시. 이 홀로크라시는요, 이 영국의 이제 그 캐슬러가 자율적이면서 자급자족적인 결합체, 이런 그 책에서 홀라키라고, 지배를 뜻하는 크라시. 뭐 크라시는 데모크라시, 뷰로크라시, 이런 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이렇게 하는, 지배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합해가지고 홀로크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이면서 자급자족적인 결합체.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홀로크라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홀로크라시와 그 다음에 유계 조직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아무래도 자율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산업사회를 잘 대변하고 있죠. 홀로크라시가.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게 큰 게 슈퍼서클, 큰 원이 이 조그만 애들은 역할이에요, 역할. 조그만 역할들이에요, 역할들. 얘를 또 이 감싸고 있는 서브서클, 요것들은 굉장히 또 이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또는 여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요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있는 게 슈퍼서클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홀로크라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제 존중되는데, 그 행정적, 관리적, 이런 데에서 많이,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홀로크라시가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건 이거 전통적인 이제 관료, 유계적 구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층이, 어떻게 모니터되고, 어떻게 승인되고, 이런 것들 과정들을 전부 나타내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CEO, 그 다음에 그부터 미들 관리층, 그 다음에 스텝,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형의 그 공공조직 구조 설계는 어떤 전략과 방향으로 갖고 갈 거냐. 그래서 이제 파킨슨, 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킨슨이 뭐라고 하냐면, 파킨슨 법칙,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하는 공무원들 수가 업무량과는 직접 상관이 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즉, 일의 양, 과업의 양과 공무원들의 숫자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이제 파킨슨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행정 분야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레드 테이프. 아까 우리 그 그린 테이프와 레드 테이프 얘기했죠. 이 레드 테이프 현상들이, 비효율성 같은 그런 그 형식과 절차, 이런 것에 막 얽매여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건전한 의미에서의 어떤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도한 집중화가 이렇게 되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터가 그 원리를 얘기한 것은 이거는 이제 승진자가 현재 직무 수행 능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직책까지 직위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무능하게 된 상태로 계속 고위직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원래 계층제 안에서는 그 이제 어떤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럴 때는 통상 그 밑에 있는 직급에서 유능한 사람이 승진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그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는 결국은 이 사람은 무능한 상태로서 계속 고위직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 관료제의 단점을 보여주는 그런 이론이에요. 피터 원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조 설계 방향이 왜 중요하냐. 여러 제도적인 측면들, 일단 비판적 관점하고 이런 것 등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직 구조 설계는 거기에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쟁점과 과제는 그러면 공공 영역의 조직들, 이것들은 정말 그 환경적 맥락,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좀 복잡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셈법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직관리 전략 방향들을 도출할 때는 항상 사회 현황과 그다음에 어떤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 전문가 자문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TF도 조직 개편을 설계하기도 하고 TF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조직으로 좀 재설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공공조직의 구조 설계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현대식 방식으로 이제 조직하는 애자일이라든지 홀로크라식 요소들을 좀 도입하는 그런 그 디자인 정책 설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플랫폼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사회 구성체들의 참여 협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이러하는 거죠. 참여형 국가 플랫폼 모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모듈화, 그 다음에 다양성, 인터페이스, 이런 그 핵심적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가치를 결합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버넌스 시스템 이런 거 우리는 플랫폼 조직이라고 합니다. 원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인 그 부분에 모여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플랫폼이다, 이런 용어도 많이 쓰는데요. 원래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플랫폼, 원천들 모이는 곳,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미래형 공공조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임플리케이션, 우리가 함의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그 조직의 혁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아젠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증거 기반의 그 예측 정부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에비던스 기반이죠. 에비던스 베이스드 된 그러한 이제 가버먼트, 그렇죠? 증거 기반 정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런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면서 진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협치 중심, 거버넌스 중심 시스템이에요. 거버넌스 중심 시스템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변화를 예측하면서도 혁신하는 그런 정책 실험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개방형으로 정책 설계하는 거, 이걸 정책 팔러시 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빙 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플랫폼이에요. 이런 것을 좀 다각화해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무엇을 지금 이게 그 맥칼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철도 회사의 조직 내 관리직을 구조적으로 설계 관리하려고 했던 현대적 개념의 조직도예요, 이게. 현대적 그런 개념의 조직도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전보 있잖아요. 텔레그라프 시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빅데이터 사용 방식의 원리를 조직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조직도. 이게 이제 그 조직 구조 성격을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 방법, 혁신에 관한 그런 그 담론들을 안에 담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재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핫 이슈가 어떤 것들이 될 거냐.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거. 이것들을 좀, 조직 구성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민첩이 있는 효율성과 그다음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용성인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거버넌스 관점이에요. 자, 여기에 대안적 조직 구조 설계 이제 평가 들어갔습니다. 대안적 조직 구조 설계. 우리가 대안적 조직 구조로서 전통적인 조직 구조 설계에 비해서 대안적인 조직 구조 설계, 현대식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통적인 거 뭐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여기는 뭐 에자일, 홀로크라시, 가상 무경계 다 이거는 이제 대안적 조직 구조에 들어가겠죠. 뭐 기계적 관료가 아니겠네요. 정답은 5번으로 하셨으면 다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자, 조직 구조 설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를 디자인하고 완성체로 구조. 근데 조직 구조 설계는 크게 조직 설계를 매크로로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해주는 게 바로 조직 구조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형 조직 구조는 에자일이나 플러크시 아까 설명 다 드린 거고, 플랫폼 조직화해서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 조직 진단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